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감장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가 19일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오늘 코스피는 환율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7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해 오는 31일까지 적용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면서 다음 주부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모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대입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국감장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수점대였던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19 방역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지켜보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제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금통위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로 올릴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크게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 경제 여건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좀 더 가감하게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해 향후 금리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IBK 기업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대출 주간 등 참여 수수료로 약 6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내렸습니다.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의 매수 심리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작년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율이 미국과 독일, 영국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가계부채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현재 105.6%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6억에서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에서 15억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선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른바 셀코리아 행진에 2,900선 붕괴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환율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코스피가 장중 2,901.5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 공급망 차질 이슈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자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지 시간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 대형 유통수송업체와 손을 잡고 해결책을 내놓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폭 완화되며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1,190원대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일 기준 1.516%로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자 투자 심리도 다소 회복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2조 7천억 원이 넘는 매도 행렬을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이자 코스피는 3,0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1.99%, 3.93% 상승한 3,015.06포인트, 990.5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 방안이 논의되자 이번 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인 섬유의복 업종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암 관련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소식에 녹십자 웰빙과 녹십자 MS의 주가가 전일 대비 각각 29.92%, 15.04%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아직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사라졌다고 예단할 순 없지만 최근 미국에서 대형 금융주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져 국내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세적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시장 대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재석 리더스투자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3거래일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 또 3,000포인트를 잠시 이탈하였지만 외인의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며 3,0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시초에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지만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점을 체크해야 할 텐데 그동안
그동안 이제 환율의 상승과 또 국채 금리 상승으로 위축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안정화가 되면서 오늘의 수급이 좀 상승에 좀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참 반가운 상황입니다. 3,000선 일단 재탈환에 성공은 했는데 조정이 좀 일단락됐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향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연이은 또 조정 장세 속에서 이번 주 좀 다소 좀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반등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좀 시장에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이제 장세가 좀 위아래로 조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것도 좋겠고, 3분기 이제 실적 장세에 맞게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 지수는 앞으로 이제 우상향 해줄 수 있는 좀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적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주도주의 부재가 굉장히 뼈아파 보입니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 선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10만 전자 기대감은 여전히 무색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걱정도 하셨을 겁니다. 1월 11일 96,800원이었던 연고점 대비해서 현재 약 2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올해 이제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디램 이제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호실적까지 또 기록을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주었지만, 4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디램 시장에서 이제 전 세계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디램 시장 전망 또한 좀 공급이 지금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아닌 다운 사이클 전망도 나와주고 있어서 연이은 이제 호실적에도 부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의 좀 둔화로 인해서 당분간의 상승 지속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호재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증시입니다.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개선주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내외로 이제 수많은 악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난 등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는 이슈들이 증시에 좀 피로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실적 개선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정확한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은 이제 빠른 이제 순환 매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업종의 좀 기업을 좀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적과 그리고 추후의 성장성까지 좀 두루 갖춘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뚜렷한 시장인데 다음 주에 좀 챙겨볼 만한 괜찮은 섹터와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알루미늄 이제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의 이제 전력난 문제와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대란과 함께 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또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좀 많은 전력이 좀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세계적인 또 전력난에 따른 생산에 좀 차질을 빚으며 병목 현상이 더욱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사마알루미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은 이제 알루미늄 이제 압연 제품과 또 알루미늄 박을 또 국내 최초로 좀 개발한 기업으로, 특히 이제 알루미늄 박은 또 전 세계에서 6개 기업에서만 생산을 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또 알루미늄 박은 또 2차 전지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의 고성장과 또 알루미늄 값 이제 상승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좀 알루미늄 관련주인 사마알루미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실적 이야기 좀 해봤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이 좀 발표가 됩니다. 이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방금 좀 말씀해주신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또 한국형 이제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공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만 24만 1,300대를 인도를 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또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또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적 개선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되겠는데, 다가오는 21일 목요일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를 합니다. 국내 이제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로 이번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 기술력을 통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이제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또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와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기업들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악재가 산적한 시장입니다.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할지 대응 전략까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호재보다는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11월에 좀 점진적으로 시작한다고 한 만큼 또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다소 해소가 되었고, 또 환율 또한 이제 다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 매수세를 다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했던 또 신용 잔고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또 안정성을 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된 종목들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인의 이탈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 위주보다는 이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가 살펴볼 이벤트와 섹터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항공화물운임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이 하늘길까지 미친 겁니다. 4분기 항공사의 화물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데 고환율과 고유가는 여전히 악재입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기준 항공화물운임 지수인 TSC 지수의 홍콩 북미노선 항공화물운임은 1kg당 9.96달러, 기존 최고치인 지난달의 9.74달러를 넘어섰고 1년 전과 비교해도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상 4분기는 물류 성수기로 운임이 오르는 구조지만 올해 상승폭은 유독 큽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심화된 글로벌 해운 물류 대란의 여파입니다. 미국 동서안의 적체 현상과 육상 운송 지연을 중심으로 화물 하역 작업에 과부하가 걸리며 해운 운임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선에 실리지 못한 화물이 항공으로 넘어오며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3분기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통해 수송한 화물량은 총 53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60만 톤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수송까지 더해져 항공업계는 올해 4분기 역대 최대 화물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화물로다가 작년부터 많이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라고 하는 특수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은 악재입니다.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라 최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율도 1,200원에 육박하며 항공사들은 유가와 환율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오피스텔이 2분기 대비 1.24% 올라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3분기 들어 0.74% 오르며 2분기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관심이 늘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구와 부평구 등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해 3분기 들어 2.31% 급등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수원 영통과 용인 기흥 등
교통망 개선 기대감에 전분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행 항공권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지난달 유럽 주요 노선의 항공권 판매량이 8월보다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스페인 마드리드행이 625% 증가했고 스위스 츠리히가 27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250%, 프랑스 파리가 76.3% 등입니다. 9월에 팔린 유럽행 항공권 중 60% 이상은 출발 시기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인 상품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해외로 떠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루 리마에서 압류된 총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놀이터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개장식에 참여한 지역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시소와 그네 등은 모두 5,000개 이상의 압류된 총기를 녹여 만들어졌습니다. 압류된 총들을 녹이는 데는 지역 철강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놀이터는 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이었다면서 범죄에 사용된 총이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을 주도한 후안 알바레즈 장군은 이 계획은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폭력을 평화로 바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자문기구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현재 시간으로 14일 회의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 2회차를 맞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 지병이 있거나 직업으로 코로나19 노출이 잦은 고위험군의 18세 이상 젊은 성인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마치라고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권고된 인구 집단은 앞서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부스터샷 대상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맞은 사람 가운데 고령자와 고위험군도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5세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요로 감염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대변인과 주치의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에인절 유리나 대변인은 성명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저녁 감염 증세로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며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리나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회복 중이고 상태도 좋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당시 현직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8년 동안 미국 행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